자, 봅시다. 집합의 연산인가? 네. 111페이지 가보자. 국민이한테 집중 질문해 봐야 되겠다. 숙제를 열심히 했나? 자, 어떤 두 집합을 주고 밑에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있어. 그렇죠? 13번. 동민이 어떻게 했어? 저거는 한 일일이 보이는데 저거 A랑 B의 교집합을 구하고 거기다 여집합 나누잖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요거 두 개를 교집합이니까 바꿔볼게. 그러면 뭐가 보여? 그렇지. 사집합이 보여요. 보여? 교집합, 여집합이 차집합이잖아. 비차집합 A 교 B. 민서는 민서 왜 안 됐어? 자, 그러면 벤다이어그 얘들아, 이게 처음부터 파악해도 되지만 연산을 쓸수록 좀 줄어들어. 그러면 자, 이렇게 있을 텐데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하면 뭐가 남아? 요 부분만 남잖아. 그냥 B 차집합 A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끌고 온 다음에 나 이거 바로 알겠는데 거기서 찾으면 좀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공민이처럼 바로 해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어느 정도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다 이 얘기. 괜찮아? 그럼 안 해줘도 돼? 그 다음 14번. 그냥 연산 많아서 지구상도 아니야? 그것도 근데 좀 지양해야 돼. 지향 말고 지양. 왜냐하면 어려워 보이는데도 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워 보이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자, 근데 연산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알려줄게. 연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흡수 법칙, 차집합 변환 공식,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 법칙. 요거 세 개가 거의 다 써요. 여기에 조금 더 쓰이면 분배 법칙이 쓰이거든. 자,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내가 연산을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차집합 변환. 여기 차집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집합 없애고 교집합, 여집합 해주는 거지. 됐어? 그럼 비여집합의 여집합이 B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뭐 보여? 요거 분배해도 되고 차집합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분배를 드모르간 법칙 써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A 여 합 B 여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는 분배 법칙이 쓰이긴 하는데 B여 B여 똑같이 달려 있잖아. 합 B여.
이 합비열을 밖으로 빼줘야지. 그럼 안에는 뭐가 남는 거야? A 교 A 여집합 이렇게 남잖아요. 됐어? 그럼 A 교 A 여는 뭐지? 공집합이고 괜찮아? 합집합 B여가 되고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남으니까 B여만 남는다. 여기까지 줄여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아니 뭐 항상 같은 집합이니까 B여고만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서 처음부터 또 벤다이어그램으로 칠해가면서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근데 시험 때는 그게 좀 짜증나는 게 니네가 집에서 혼자 할 때는 막 색깔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칠할 수 있는데 시험 때는 그게 조금 어렵잖아. 색깔 막 다르게 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뭐라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15번. 자, 요게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거를 표현해야 돼. 요것도 이제 줄여보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자. 근데 봐봐. 그러면 차집합 변환 쓰고 싶잖아. 괜찮아? 저기서 보이는 거 A 교집합 B 여. 괜찮니? 그다음 드모르간 바로 쓰고 싶지. 드모르간 써도 되고. 그래 드모르간 쓰자. A 여합 B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게 잘 안 줄어드네 저 상태로. 여기서 요렇게 바꿔봤더니 안 돼서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역시 비교 A 차집합 B 여라고 해볼게. 됐어? 그러면 맨 요거랑 요게 차집합이잖아 얘들아. B 차집합 A 차집합 B지. 됐어? 요거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받아들여보자. B에서 A 차집합 B는 어디야? 여기잖아. only A. 요거를 빼면 뭐야? 그렇지, B지.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B는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그래서 이 뒷부분은 B가 돼주는 거지. 됐어? 그래서 A 합 B가 B야. 그럼 흡수 법칙이 일어났지.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 A, B 관계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B가 A를 포함하는 집합이어야지 이 관계가 성립하죠. 됐어?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요것도 한번 물어보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봐봐 얘들아. B랑 A가 같은 경우도 이게 성립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 관계다. 맞아 틀려?
모르겠어? 국민이 맞지 않을까요? 틀려. 봐봐. 지금 아래 관계는 A 합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위의 관계는 A 합 B가 B이기도 하면서 B 합 A 합 B가 A라고 해도 참이잖아. 예. 그러면 이 식만 나왔을 때 같아? 이거는 왜곡이에요. 확대 왜곡이지. 아직은 모르는 거지. 이것만 있을 때 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성립한다면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야.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집합은 이런 논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1번이 한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산을 해서 좀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 식이 성립했을 때 집합 5가지 관계 알려줬지? 두 집합의 5가지 관계. 좀 겹치는 부분 있을 때, 서로 소일 때, 이쪽이 이쪽 포함할 때, 이쪽이 이쪽 포함할 때, 같을 때. 이 5가지 관계 중 어떤 관계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수영이는 질문 없어? 수영아, 이러면 질문이 있다는 얘기야. 없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럼 있다는 얘기잖아. 뭔데? 없다는 얘기였어? 없다는 얘기였어? 왜? 그럼 이제 정리하고 내세요. 거기 냈고 내가 하면 고민이는 좀 놀아? 선생님이 근데 제대로 풀었나 한번 봐야겠다. 왜? 고민이는 공책에다 풀어? 풀이가 너무 없는데? 머리로 하는 거 많이 좋아해가지고 어? 머리로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합을 적어야 되면 집합을 적어야지 이렇게 원소만 적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 아니 진짜야. 만약에 답이 이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으면 이게 10점이라 그래보자. 내가 채점자면 얘 2점, 2점, 얘는 빵점이야. 얘는 점수를 주는 게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해줬잖아. 2 더하기 3을 너희도 이렇게 쓰면 맞게 해줄 거냐고. 이것보다도 더 어긋나 있어. 얘는. 왜냐면 집합끼리 연산했는데 숫자를 썼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절대 부분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 만약에 부분 점수가 1점 나갔는데 네 친구가 보면 교육청에 신고해서 만약에 감사가 나오잖아. 선생님이 징계를 먹을 수도 있을 정도야. 이거는 전혀 부분 점수 근거가 너무 없는데요, 이럴 정도. 없어. 이거보다 더 그거니까 진짜 이 정도 수준이야.
정도 수준에 가까운 답이야. 저거. 절대 줄 수가 없어. 주면 정말 감사히 받아야 돼. 0.1점이야. 니네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라니까? 이 집합 표시를 한 것 자체라도 그러니까 훨씬 나은 답이야. 중괄호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중괄호만 쓴 게 훨씬 나은 답이야. 물론 심정은 이해는 가지. 아니 원소가 거의 맞았고 이제 중괄호만 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형식이 너무 틀렸어. 예를 들자면 확률 문제여서 확률 답이 6분의 1이었다고 쳐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비슷하고 나는 이걸 6분의 1로 쓴 거래. 그럼 너 어떡할 거야? 너 이렇게 쓴 학생 맞게 해줄 부분 좀 줄 거야. 이 학생 부분 좀 줄 거야. 이거는 뭐 그래도 뭐 풀었구나 줄게. 근데 이거는 아예 형식이 틀려가지고 주기가 힘들어. 응. 뭐 어쨌든 좀 노세요. 선생님이 그중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국민이 열심히 풀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이 체크 안 해봐도 되지? 사실 몇 개만 체크해봐도 알 수 있는데. 수영이는 숙제 얼마나 안 했노? 거의 안 했다고? 큰일이구만. 재현이는 한 점 남은 거 아니었어? 그거 풀어야 돼. 어? 그거 풀어야 돼서 먼저. 빨리 풀어요. (4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공민이는 일로 와봐. 어이. 앉으세요. 테스트 해봐야지. 테스트 한다? 눈으로만 풀 수 있다고? 8번 풀어보세요. 보시면 왜? 여덟 개요. 8. 얘 A가 몇인데? N이가 16. NB는? NB는 8. NA라는 기호가 뭐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A 집합에 헷갈렸어요. 어디서 됐어? 이나 1? 그렇죠. 뭐 갑자기 부분집합 개수를 왜 쓰냐? 어. 이건 범위 아니야? 네? 이건 숙제 범위잖아요. 네. 10번 풀어봐. 했었는데. 수영아, 네? 빨리 숙제하세요. 근데 쟤안 한대요. 어? 얘안 한다는데요. 아 그거는 학원에서 선생님 다 연락 받으니까 네가 안 해줘도 돼.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너랑 재윤이 기다리느라 숙제 진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 연락해. 말이 달랐어요 얘가. 이게 1을 가지는 집합 그리고 3 그리고 9 그리고 1이랑 3이랑 가지는 놈이랑 1이랑 9랑 가지는 놈이랑 집합을 모두 구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집합 X의 개수가 총 몇 개야? 개수요 7개요. 어허, 빨리 하라니까요. 수영아, 네네. 아니 수영아, 저는 수영아, 선생님 봐봐. 네. 지금 너 기다리느라 진도 못 나가고 있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안 미안해? 아니요. 근데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것도 선생님이 이거 몇 번 얘기했어. 그거는 지금 네가 뭐 공부를 하기 싫다 말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인정해? 네. 매너의 문제지 그거는. 음. 28번은
한번 불러볼게. 음. 32번. 오, 이번 숙제 범위네. 이거 뭐냐? 23일. 그렇죠. 오케이, 알겠어. 완전 엉망으로 풀지는 않으셨네요. 많이 남았어? 소영이는 몇 장 정도 남았어? 세 장? 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주소인데 한장 떼도 되고. 안 그래? 어쩌죠? 오늘 뭐 결석자가 너무 많아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자, 명제. 명제 정의부터 알아보자.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 그러는데 이게 명제입니다. 괜찮아? 예시를 들어볼게. 재윤이는 잘생겼다. 재윤아, 명제야 아니야? 왜? 그렇지. 잘생겼다는 건 기준이 없지. 재윤이는 충고 학생이다. 국민아, 네, 명제 아니야? 명제.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인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게 명제. 음, 1, 2, 3 해볼까?
자, XXO 괜찮아?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봐줄래? 정의랑 정리 이 내용은 얘들아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삼각형 나오는 파트 있잖아. 그 앞 삼각형 파트가 원래 요 정의 정리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약해지면서 그냥 삼각형을 가르쳐주는 파트처럼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 과정으로 올라오긴 왔는데 선생님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거를 시험으로 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게? 수영아, 정삼각형 정의가 뭐고 같아? 그냥 찍어도 돼. 뭐 안 맞춰도 돼. 세변의 길이가 같은. 맞아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름을 잘못 짓지 않았냐? 정삼각이라니까 세 각이 같은 삼각형인 것 같은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야. 그러면 정리는 뭐냐면 이 정의가 아닌 정삼각형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들 있잖아. 이게 정리야. 예를 들자면 정삼각형은 세 각이 같다. 뭐 이런 것들. 정삼각형은 한 내각이 60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정의를 좀 외워야 됐어. 중학교 2학년. 정의 아닌 건 정리로 분류를 하면 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문제로 내기가 좀 껄끄러운 파트가 돼버렸는데 한번 뭐 13번 한번 보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해줄게. 대부분 도형의 정의는 이름이랑 연관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 게 정의. 알겠어? 그러니까 두 내각이 같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정리가 되는데 정삼각형만 이름이랑 정의가 조금 달라. 그 정도만 알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게. 13번. 평행사변형은 이름대로 하면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는 뜻이거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거는 뭐라는 거야? 정의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14번. 마른 모는 선생님 정의가 마른 삼각형. 마른 모도 이름이 좀 다. 마른 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의 마른 모의 정의야. 그래서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대각선이 이건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15, 16은 니네가 한번 해봐.
됐어? 15번은 뭔 것 같아, 재윤아? 16번은? 맞습니다. 정리야. 괜찮아? 자, 넘어가 봅시다. 자, 42번 개념 조건. 조건은 정의가 뭐냐? 잘 들어.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시기예요. 그럼 명제랑 똑같잖아요. 근데 요 앞에서 수식이 좀 더 붙어. 뭐 미지수 x 같은 게 있을 때 그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재현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x 빼기 1은 0이다. 동민아 명제인 것 같아? 조건인 것 같아? 이런 게 조건이야. 얘네들이 배우는 부등식, 방정식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는 참거짓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근데 x에 2를 넣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동아 여기 x 2 넣으면 뭐 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x는 1을 넣으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참거짓이 없는 상태야. 그리고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값, 이거를 미지수값들이 모인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괜찮아? 우리가 보통 조건이나 명제를 소문자 PQ를 많이 써. 이거는 근데 상황을 봐야 돼. 조건인지 명제인지. 그리고 진리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많이 써줍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17, 18,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수영아 17번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국민이 18번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재윤이 19번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괜찮아?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얘들아. 수영아, 얘는 명제 같아, 조건 같아, 둘 다 아닌 것 같아? 명제죠. 얘는 항등식은 명제야. 알겠니? 왜냐면 이미 참이잖아. 응. 그 다음에 27, 28 풀어보세요. 27, 28
고민을 풀었나? 고민이 서울대 스티커 왜 보셨어? 서울대 가고 싶어서? 저번에 뭐냐 대학 선방 고등학교에서 가는 선물을 받았어. 서울대 가니까 어때? 가고 싶어졌어? 왜? 너무 커? 네. 자, 알겠습니다. 왜? 졸았구나. 너희들 졸 때 외계인이랑 교신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교신을. 안 그래? 졸 때 막 깜짝해서 너 나오면 외계인이랑 교신하잖아. 국민이는 어떻게 썼나 볼까? 국민이 오늘 잔소리가 통했네요. 자, 진리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집합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27은 40의 약수이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1, 2, 4, 8, 5, 8인가? 네.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고 28번은 니네 어떻게 써야 될지 x번 3x 빼기 1은 14보다 작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개념 넘어갈게. 명제와 조건의 부정. 부정은 사실 얘가 꽤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를 좀 알려줄게. 명제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지금 양이 선생님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 근데 요렇게 P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만든 조건이나 명제들이 있어. 근데 이걸 단순 명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가르쳐 주지. 그 다음에 뭐 P면 Q이다. P면 Q이다는 배우긴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뭔가가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결합된 명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합성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은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렇게 해줘. 이게 not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합성 명제의 부정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명제를 풀다 보면 단순 명제랑 합성 명제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든. 그 구조를 안 알려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정은 단순 명제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단순 명제의 부정은 뭐 별로 어렵진 않지. 32번 같은 거 한번 볼게. 15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러면 부정은 뭐다? 15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부정으로 알 수 있는 거 몇 개 한번 해볼게. 이 스몰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이 나 p가 의미하는 진리집합은 얘들아 p의 여집합입니다. 이게 부정이야. 우리가 지금 이제 조건이 있으면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 부정은 여집합이 된다는 거 좀 익혀놔. 진리집합이 맞잖아. 치고는 3의 배수잖아.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진리집합이. 그치? x는 3의 배수이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걸 진리집합은 이거잖아. 그러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부정이지. 그럼 부정은 이거 여집합 맞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돼? 이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 조건이잖아. x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 이 조건을 P라고 할게. 진리집합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의 부정은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집합은 P의 여집합인 거 맞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부정은 여집합을 의미한다. 됐니? 34번은 뭘까 얘들아? (34번) 풀어보세요. 자, 34번은 파이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파이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재윤아 39번의 부정은 뭔 거 같아? 틀렸어. 만약에 그렇게 쓰고 싶으면 x는 양수거나 0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쓸 자신이 없으면 x는 음수가 아니다라고 적는 게 낫지. 그 다음에 42번의 부정은 얘들아 이거야. 42번의 부정은 x는 4가 아니다. 괜찮습니까? 43번의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부정입니다. 알겠어? 여집합인 거니까 다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등호는 부등호. 이쪽으로 트인 거는 이쪽으로 트이고 등호.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에요. 왜냐면 여집합 시어 드모르간에서 여집합 시어보면 이렇게 바뀌잖아. 이런 거 그리고 엔드의 부정은 또는 이런 부정 관계도 있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야, 너희들 자꾸 쫄고 힘들어해서 오늘 숙제는 120페이지까지 내드릴게요. 그리고 수영이랑 재윤이는 30분 동안 숙제를 최대한 해서 제출해 보세요.
충전 될수 있어요. 충전. 초고속 충전기인데 5,000원 5,000원인데 감사하고 네? 너무 비싸? 30분이면 50%는 90% 넘게 충전될 것 같은데 진짜. 저번에 한 50분 만에 80% 정도 충전됐다. 일요일부터 다시 더워지네. 토요일 비와요. 일요일도 낮에 오전에 비 오고. 왜? 놀러 가야겠어. 얘들아, 내일 니네 놀잖아. 학원 없어 내일? 내일 없어? 저희 영어 수영이 내일 학원 없어? 수영이 보강할까? 저 다음 주 금요일 왜? 시골 내려가가지고 어? 시골 내려가지고 왜 내려가는데? 할머니 댁이랑 왠지는 모르겠어요. 너만 빠져? 그런가요? 그러면 가족들이 네 몫까지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할머니가 삼계탕 끓여놨는데 동민이 안 왔는데 그러면 네 거를 다 나눠 먹을까? 예? 할머니 댁이 얼마나 시골인데 없는데? 저기 고창 저한테 전화 불던 거 고창. 그래? 근데 그 실장님한테 한 번 더 얘기해봐. 연락처한테.
동생 질문할 거 있어? 응, 해. 준비. 이거?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여기 오래지. 여기 몇이야? NA가 10이니까 여기는 몇 개 있어? 5개 있죠. 이렇게 합쳐서 10이어야 돼. 여기는 8개 있잖아. 그리고 48번은 다 뭐야? 그치? 49번. 비차집합 A 부분이 어디야? 이렇게 차집합. 그러니까 B에서 AY 공통 부분은 없앤다. 부분. 그게 차집합이다. 괜찮아? 차집합을 몰라.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합집합이 22에 그리고 전체 집합도 세팅해놨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줄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2, D는 8, 그치? 여기 30이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18, B 더하기 C는 11. 그럼 C가 몇인지 알겠어? 요거 2개 더하고 이거 빼면 C지. 그치? 여기는 7, 여기는 11, 여기는 4. 이렇게 됐지. 됐어? 그러면 요거는 해줄 때 A 합 B 여로 해주면 더 편하잖아. 드모르간. 괜찮아? 그럼 여기잖아. 이제 53번 몇이야? 그렇지. 54번. 또 교집합, 여집합은 뭐랑 똑같다 그랬지? 자집합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어디야? 됐어? 이건 좀 직관적인 건데 뭐가 헷갈려? 나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 전체 집합이야. 그러니까 전부랑 없는 거는 여집합 관계. 그럼 2번 맞아 틀려? 모르겠어? 그러니까 2번은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고 묻고 있거든. 맞아 틀려? 그 다음에 차집합, 여집합이 있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교집합, 여집합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요거는 비교집합 A 여집합이랑 똑같잖아.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럼 교집합, 여집합은 뭐다?
공집 A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공집합은 없지. 교집합은 공집합이 없잖아. 원소가 없고. 그럼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 괜찮아? 또 자, 요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A가 B보다 큰 관계야. 요것도 드모르간으로 할 수 있어. 여집합하면 A, 상대방이야 B.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좋아. 이 상황이야. 봐봐. A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B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B의 여집합 안에 A의 여집합이 들어가지. 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닌 거. 이 관계라고 했을 때 나머지 중 넷과 다른 거. 여기서 A 교집합 B는 뭐야? A랑 B의 공통 부분 집합이 뭐야? B.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나오지. A 합집합 B는 A인데 교집합 B는 맨 B. 그죠? 그러니까 각 B가 나올 텐데 하나만 안 나오나? 알겠어? 그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찾아가는 또 관계성을 조금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자, A 합집합 B 교집합 X라는 건 X가 A 교집합 B보다 작은 포함된 집합이라는 거야. A 합집합 B가 이거야? 근데 교집합 X가 X. 그럼 X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돼? 예를 들어서 X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집합 X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생겨도 X가 얘 X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공집합이어도 공집합이니까. 즉, 이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이 문제는. 지금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면 교집합 X가 X가 나옵니다. 교집합 X가 이렇게 됐을 때 A가 나오면 A가 더 작은 집합이라는 뜻. A 합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오면 A가 더 큰 집합이라는 뜻이지. 알겠어? 흡수가 될 때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집합. 그러면 1, 2, 3, 5, 7 있는 거에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40. 이것도 모르겠어? 이건 일단 전체 집합은 파이아의 자연수 X는 6의 양의 합수니까 1, 2, 3, 6인가? 됐어? 그 다음에 X 차집합, X 교집합, Y는 X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X에서 X 교집합 Y 여기잖아. 이거를 차집합하면 여기만 남지. 공통 부분이 없어져야 돼. 이게 공통 부분 그 자체잖아. 근데 이게 X래.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교집합 부분이 없어야 돼.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X랑 Y가 어떻게 있다는 거야? 서로 쏟아.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1, 2, 3, 6 집합이랑 서로 소인. 서로 소인되면 지금 4, 5, 7, 8 중에 원소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개야? 아직 좀 남았네. 자, 재현이 다 못했나? 수영이랑 재현이는 다음 시간까지 다 해보고 풀다가 안 되면 밴드로 물어봐. 깜빡도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